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2달에 넘게 정전망공 훈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잘 해준 것 같아요. 오늘이 거의 이제 다음 주는 입교식이 있어서 그게 설교할 시간은 적고 요번 거의 마지막이 될 거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정전망공 대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공정영지의 자성단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 무위선법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했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뭐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친근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그동안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짓기되 청정하면 홍과 같이 하여. 그러면 이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거예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어떻게 삼냐? 바깥으로 경계를 대할 때 부동하기는 딱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돼요. 먼저 좀 마음이 끌리면 뭐 좀 끌리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이렇게 딱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안동하는 거예요. 동해놓고 나서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안동하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대하면 부동을 해야 된다. 부동하기는 그럼 어떻게 하냐? 태산과 같이 부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태산같이 부동하는 건 어떻게 부동하는 거냐. 이순신 장군이 명난 해기전 때 12척을 배를 갖고 있는데 133척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그동안에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숫자적으로 이게 적게 되면 이게 마음이 요동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뭐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걱정이 되고 요동하잖아요. 근데 태산같이 부동한 거예요. 그냥 전혀 부동한 상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그냥 부동하고 딱 밀고 나간 것이 승리를 했으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는 밖으로 경계를 대야 돼. 왜군을 대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다. 그랬더니 안동했단 말이죠. 안동하니까 이게 돼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경계를 놓고 동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계라는 건 뭐냐면 불합리한 게 많아요. 불합리한 게. 그럼 불합리하는데 왜 불합리하냐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건 동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동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야 온전한 생각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되는데 일단 동하고 나면 이게 이 마음이 이 잘못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놓으면 이게 문제가 시끄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바깥으로 할 때는 밖으로 경계를 천만 경계를 대하여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이걸 딱 외우시라니까요. 딱 외우고 경계를 당하면 그냥 딱 외우면 자기 마음은 동하려고 하더라도 태산같이 부동하라고 했지. 그걸 딱 생각을 하면 부동해지는 거예요. 딱 부동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을 온전 생각 취사로 딱 처리하고 나면 일이 다 되는 거라 이거죠. 이건 이론이 아니고 그냥 실습이에요, 실습. 근데 실습은 누가냐?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성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신성이 없으면 이 말은 말이고 법문은 법문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나 맘대로 하는 거니까 신성이란 뭐냐면 법문은 법문이고 나는 나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습관대로 해버리면 이 문제가 되니까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동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원인이 전부 상대방에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동했고, 너 때문에 원망심이 일어났고, 너 때문에 이렇게 했고, 자기 원망심이 일어난 게 너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 반한 게 너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동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천만경계를 대할 부동한 태산과 같이 하고 이거를 그냥 100번 외우시라니까. 그러면 지금 다 외웠잖아요. 무시선 외워도 그냥 경계만 하면 또 그래. 그러면 평소에 그냥 외우고 다녀요. 부동하긴 태산과 같이 하고 태산과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딱 경계를 만하면 그때 딱 머리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 박혀 있으면 절대로 괜찮다 이거죠. 안으로 마음을 익히되 청정하면 허공같이 하여. 우리의 마음은 원래 법신불 이론상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법신불 이론상의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지키지를 못해요. 수호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군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조그만 나라인데요. 러시아의 100분의 1도 안 돼.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의 100분의 1이 돼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50배가 되고요. 미국 50배고, 러시아는 막 100배쯤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나라가, 이게 군대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50만, 60만 해도 거기는 20만도 안 되고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요. 막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니까 이게 안 돼. 세계 사람이 덥고, 그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인데요. 난, 그럼 처음부 다 저 코미디언 출신 전쟁하면 큰일 났다 막 난리를 했대요. 그런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해갖고, 그럴 때는 이제 배우 출신이니까 잘할 거 아니야. 막 도와달라고 하고,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러시아, 유럽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물자 보내, 원불교에서 돈 모아라 그래서 나도 어쩌지 생각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좀 돈을 붙여야지. 돈을 붙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붙였다. 여러분들도 우크라이나 있어요. 계좌, 원불교 본공에서 하는 거. 거기다 그래도, 좀 붙이시라고요. 이런 때, 이게 정의로운 것이죠. 그냥, 좀 맛있는 거 안 사먹고, 이거 안 사먹고 딱 붙이셔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붙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평화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그 대통령도요, 이거 그냥, 한번 싸우자 하는 거예요. 지면 지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참 용감하다니까. 그래서 참, 그래, 안으로 마음을 지키래. 그러니까 부동하면 또 지키는 거예요. 청정하게 허공같이 해서.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냥 허공같이 딱 마음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진공이에요, 진공. 안으로 청정 허공 같으면 진공이고, 그냥 부동같이 태단같이 해서 그냥 작동하면 묘이라 이거죠. 그래서, 동화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동화에도 동하는 바가 없게 무슨 소리예요? 동화에도 요란하고 어리석고 끌려서 동하지 말고, 그냥 본심으로 동하라면 본심으로 동화에도, 이게 말하면 마음이 경계 끌리지 말고, 정화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정화에도 그냥 정화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일이 없던 그냥 툭 놀아버리는 게 아니라, 정화에도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이룰까 이렇게 정하는 바가 없이 참 미래를 관측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작용하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화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는 동화에도 분별이 경계 끌리지 말고, 정화에도 일이 없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라. 이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그렇게 마음을 작용하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이 법문을 안 해오고 그냥 법문은 법문 나는 나. 이렇게 항상. 법문은 법문 나는 나. 알기는 알아요. 이걸 지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안 하는 건 지행일치인데, 지행일치. 인격은 뭐냐면 지행일치. 아는 것과 행동 일치하려면 이걸 딸딸 연습해서 딱 적용을 해야 돼요. 요거 신심 있는 거예요, 신심. 다른 건 저는 못해도요. 자관 법문을 막 외워갖고 그냥 경계를 당하면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건 잘해요. 자관 여러분들은 이왕에 이 정전만큼 프로젝트 들어왔으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들어왔는데도 제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로 공부를 해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 조금 있으면 뭐죠? 댕겨 맞고 대학 하잖아요. 그때는 돈을 좀 받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무료로 했는데 돈을 받고 막 책자도 붙이고 막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게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만 원 내고도 하는데, 봐놓고는 다 듣고, 엄청 듣고, 행동을 안 하고 뭐 할 것같아요? 뭐 할 것같아요? 책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나의 분별이, 내 생각이
정을 여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목적이 화도 안 내고 뭐 이렇게 안 해요. 그게 좋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데 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도인도 더 있는 거예요. 도인은 그냥 화도 한 번도 안 낸다. 이렇게 갖고 생각해서 뭐 제가 한번 화를 냈더니요. 어떻게 도인이 화를 내냐 그러고 막 삐져갖고 그런 사람이 가까운 데 하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니 세상에 그래도 뭐 그냥 좀 잘못했는데 화도 좀 내야지 사람 숨통이 터지지. 그냥 맨날 웃고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저도 가끔 화도 가끔 내거든요. 그러면 근데 화가 내는데 그 낸 것이 절대 딱 맞아야 돼요. 화를 안 낼 때 내지 않고 낼 때 내야 되는데 이게 희로애락의 감정이 딱 맞다면 정의를 여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딱 이게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절대 맞게 난다 이 소리예요. 이순신하고도 막 화가 나서 막 싸웠잖아요. 그때 절대 딱 맞은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니 육군작용이 절대 맞다 이거죠. 희로애락이 없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이 절대 맞게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된다. 요게 핵심이라 이거예요. 공정영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영지가 있다. 서서한 영지가 있다. 영지가 있어서 작용을 하면 절대 딱 맞아서 모든 걸 살려내는 그 힘이 나타나는 공정영지라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영지예요. 근데 이 공정영지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좀 분별이에요. 막 아는 게 있는데 그 공정영지가 비슷해요. 닮은거리요. 근데 좀 안 그래요. 공정영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작용을 하면 딱딱 절대 맞는데 이 생각은 많은데 작용하면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목적하는 건 공정영지의 자성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공정영지 자성을 어떻게 하냐? 계속 좌선만 하면 되냐?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좌선만 하면 생각은 없죠. 생각은 없는데 경계를만 하면 동해버리고 잘못 동해버리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 공정영지의 자성이 부합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휘 연구도 하고 뭐 작업치사 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공정영지의 자성에 어떻게 하면 부합될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보자 이거죠. 자성에 부합된다. 이게 선만 해갖고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도 된다. 그렇죠. 또 성리만 연구해갖고 막 성리가 확 터졌다. 성리가 확 터져도요, 마음 작용은 잘 안 돼요. 그대로, 터진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단계를 환히 알았는데 마음을 작용하려고 보면 안 맞아요. 그렇게, 내가 마음 작용하는 게 이런 단계려고 안 맞아 버린단 말이죠. 그건 공정영지가 아니에요. 그냥 분별로서 이런 땅 진리를 아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서 우리 마음이 알아서 내가 아는 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마음이라는 건 아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챙겨야지 된다. 어떻게 챙기냐? 대종사님께서 공부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요법을 조속으로 외게하는 것은 우리는 아침에도 외고요. 우리 법회에서도 외우고 일상수행요법을 외는 건데 그 글만 외라는 게 아니라 그 글자만 자꾸 외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이때 새기단 말은 글자의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글자는 알긴 알잖아요. 그 앗을 마음에 깊이 담궈서 깊이 이렇게 간직해서 이 소리예요. 새기단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글자를 해석하다가 있고 깊이 마음속에 간지다 이렇게 간지 마음에 대조하는 것이니 대조하는 건 경계를 당하면 그 간직한 마음을 갖고 딱 대조를 하라 이거예요.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있건만 경계를 따라 있으니 그 요란함 없게 자성의 정을 세우자. 맨날 일상생 요법을 외워도 경계를 당하면 그거를 대조를 하는. 그 외우고 있다가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경계를 딱 만나면 그거를 딱 떠올리라 이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었는데 내가 경계를 따라 통하는구나. 이렇게 딱 떠올려서
내가 마음속에 간직한 그 법문하고 내 마음이 작용하고를 딱 비교해봐. 내 마음 작용을 막 동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법문은 요란함이 없으면 요란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동하려고 하라고. 그 다음에 법문은 그 동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오도를 깔아요. 내 마음 따라가야 돼요. 법문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법문 따라가는 게 신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심으로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모든 게 신심으로 결정돼요. 내 마음속에 막 탐진치가 일어났어요. 그럼 법문은 일어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대조를 해갖고 탐진치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대조를 해보니까 그러면 어디를 따라요? 하지 말라는 대로 따라가야죠. 근데 따라가도 안 돼요. 따라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알긴 아는 거예요. 그건 알긴 알아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가면 내중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안 따라가고 그냥 그대로 화를 내버리면, 탐진치를 내버리면 세상에 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겠지 하고 했는데도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째지, 두 번째, 세 번째, 내중에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 오래 가도 탐진치가 안 없어진 거는 하란 대로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나는 뭐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런 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신심이 없어서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고, 내 마음 공부가 아무래도 공부가 안 된다. 그거는 내가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지. 난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때는 요란할 때는 거기다 탁 대조하고, 요란함을 얻게 하라고 했으니까.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어리석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어리석은 옳고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게 진리인지를 구별을 못,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더 어렵잖아요. 그름이 있었는가는 계문을 범하는 거예요.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 시기, 질투, 이거 전부 다 그름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 없지 말며 이 그름인데, 그것도 대조하고, 남에게 이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 이렇게 계속 대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막 진리를 확 아는 거, 이런 단계를 깨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비록 못 깨쳤다 하더라도, 대종정산으로, 비록 진리를 못 깨쳤다 하더라도, 법문에 의지해서, 법문을 외워갖고, 경계에다 딱 적용하는 사람은 공정적인 자성에 부합될 수 있다. 근데 진리는 이 속년 깨쳤는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하근기로서 신분의성으로 가는 사람이 빠르죠? 이 중근기로 갖고 알긴 알았는데 행동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하근기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이렇게 요 말을 꼭 입어야 돼. 대조하고 뭐하고 대조해요? 내 마음 작용하고 법문을 대조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전 마음 대조라고 그래요. 우리 정전 공부는 정전 마음대조 공부라고 대종사님 딱 이름을 붙였어요. 옛날에 보조국사라는 분은요, 무슨 공부, 자성문정이라는 말을 딱 만들어냈어요. 옛날에 없었어요, 자성문정이라는 게. 수상문정에 자성문정을 내서 우리 공부를 할 때는 진리를 깨쳐서 그 깨침의 바탕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 도노점수기를 딱 만들어냈거든요. 역사상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게. 도노점수기를.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신분의성을 만들었거든요. 신분의성으로 공부해야 한다. 근데 신분의성으로 공부하는 실제적 방법은 정전망대죠. 정전을 연습했다가 경계를 하면 내 마음 자기가 정전을 딱 대조를 한다. 정전마음대조. 요거 공부를 이게 신분의성으로 하는 공부예요. 이게 우리 새로운 시대, 새 시대 공부법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기고 이렇게. 대조하고 또 챙기고. 언제 그래요? 유튜브 보기 좋아하는, 안 넣으시나 모르겠네. 유튜브 보기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려고 하는 건 내가 이러다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유튜브 내가 안 보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어. 응? 약속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안 돼갖고, 그냥, 시간적이 넣고 본대요. 참, 머리 참 잘 돌려. 그냥 안 본다고 하면 이게 약속 어울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로 한 시간은 그거만 본다.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그 시간만 조금 줄여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1시간 보기로 했는데 1시간 냈는데 더 보고 싶어. 그러면 1시간 보기로 했지 하고 자기가 거기다 딱 대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챙기고 그 마음을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될 때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라 이거예요. 밀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법문은 아무리 불경이고 뭐 어떻게 찾아봐도 안 나왔어. 이게 기가 막힌 법문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세밀하게 하는 게 이제 수행품 1장의 저등학 제일로 감동되고요. 근데 자가 수행품 1장 딸딸 외워야 돼요. 딸딸 외우고 그냥 챙기고 대조하고 돼서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지라. 그러니까 하근기가 견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근기가 견성으로, 법문의지에서 견성, 신분의성으로 견성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는 바빠갖고 막 공부할 시간, 뭐 훈련 받을 시간도 없어요. 내가 언제 그거 받아요? 뭐 변호사 일 바쁜데 내가 언제 훈련 받아요? 해갖고 나는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먹어도 견성을 좀 잘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말짱 그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다니까. 뭐 변호사 일 하도 할 수 있고 뭐라 해요. 뭐 언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라 이거죠.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 조속으로 얘기하는 것은 글만 외라는 게 아니라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다. 둘을 맞대 대조는 내 마음과 이게 말하면 정전의 뜻을 딱 대조하라 이거예요. 대조하려면 외워야죠. 안 외우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없이 그냥 이번에 이 정전만공대학 한 예로 뭐를 외우라고요? 응? 딱 그냥 중요한 거를 외우라. 이건 공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 안 외우고 수학 문제를 푸른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공식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풀어? 공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냥 공식 갖다가 대입을 해서 딱딱 푸는 게 그거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전만 공부 어떻게 하냐? 막 진리를 견성하고 한다. 그거는 최상이죠. 근데 그건 천에 하나에 있고 전 세계 많이 닦은 사람이고 우리 같은 이제 하근기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 대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전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전에서 중요한 대목만 뽑은 거예요. 뽑아갖고 그 공식이라겠죠. 마음 공식을 딱 외우라 이거죠. 그게 공식이 일상생각으로 있고 상식응용주의상, 교양내양지주의상, 계문, 솔성요론 그렇잖아요. 또 뭐 무시선법에도 많잖아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잡아라. 뭐 육근이 유사하면 뭐 잡념을 제거 일심을 양성하고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 정의를 양성하라. 그게 뭐 끝까지 싸워라. 이게 한 50개 60개 될 거예요. 그거 외워봐야 한 시간이 외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선 다 적는 거죠. 적어놓고 그래 이번에 정전만공 대학 하면 그거 만들어 놓고 전부 외우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하나 해봤더니 이제 요령이 생겼어. 그래서 그냥 쭉 해놓고 그냥 전부 딸딸 외우고 그냥 그 대조. 그러니까 안 외우고 대조라니까 전부 안 해요. 그래서 요걸 공식을 외우자. 마음공부 공식. 예? 마음공부 공식. 우리 덕사님도 외우셔야 되는데. 덕사님은 이런 단길리가 화내요. 그냥 막 견성에 화내. 그런데 그냥 경계를 대하면 생각이 안 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하근기처럼 공부해. 하근기처럼 공부해야 돼. 그래야 공부는 잘 된다니까. 그래도 나이가 지금 80쯤 다 돼가지 않았나요? 예? 80쯤 됐죠? 80 되는데 막 여기 들어와서 이 공부하는 거 막 빠지지도 않고 나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나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대종은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챙기면 이 공정연기가 나타나고 놓아버리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미묘해서 챙기면 공정연기가 나타나고 있어진다는 공정연기가 있다는 소리예요. 놓으면 공정연기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응? 그래서 챙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려. 그러므로 나는 이 챙기는 마음의 실현을 위해서 상식응용주의사항과 교당량주의사항을 정하였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무념과 일기법을 뒀다. 이렇게. 유무념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일기법 속에 유무념이 있어서 그걸 빼버리신 것 같아요. 일기법 속에 유무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원불교의 마음공부를 한마디로 하라면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에요. 챙겼냐 안 챙겼냐 이게 중요해요. 깨쳤냐 안 깨쳤냐가 중요하지 않고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 요걸 갖고 우리가 이 공부해야 했다. 챙기는 마음의 실현 요걸 꼭 외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응용주의사항과 교당량주의 공부를 안 하면서 막 일상수행론만 막 갖고 나 공부 잘한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일상수행론 아무리 외워도 챙기질 않는데 뭐. 상식응용주의사항 챙기라 이 소리죠. 윤무념으로 챙겨라.
그 교당냉 중에 챙겨라.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상식명주의상, 교당냉주의상, 일기법, 유문념, 요거는 한 세트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나는 일상수행요법 한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상식명주의상, 일기법, 요 다섯, 뭐예요? 그래, 해봐요. 일상수행요법, 상식명주의상, 교당냉주의상, 일기법, 유문념. 이 다섯 가지래요. 요거를 딸딸한 게 정전만큼 훈련이 아주 핵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잠깐 뭐 다른 거 복잡하게 공부하고 마지막 그거 막 탁 적용을 하면 요게 좋아요. 물론 이제 계문도 외우고 뭐 설성연도 외우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 일국을 외운 다음에 계문하고 설성연도 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나의 심지는 원래 11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랐는데 누구 경계? 경계라는 게 대상이 있어, 대상. 누구 때문에 이게 요란함이 생겨서 이게 있어지나니 멈추고 살피고 돌이켜서 그런 경계를 만나면 멈추고 살펴서 돌이켜서 원래 온전한 정신 일심이라고 해요. 일심을 본래 마음자리를 회복하자. 이게 원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가 일심자리, 일심이란 동하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경계를만 안 동한 그 자리를 회복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심, 원망심으로 나의 본래 청정한 자성을 덮어버렸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알긴 아는데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심이 내 청정한 자성을 덮어갖고 있으니 이게 내가 이렇게 엎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내가 내 청정한 본래 요란함도 어리석도 그런 청정한 내 자성을 도둑맞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분별망상으로 알아서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본래 청정한 내 자성을 회복해서 법마 한번 싸워볼 것이냐, 법마 상대할 것이냐, 이게 해보는 거예요. 이제 회복한다는 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법마 상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싸우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성을 도둑맞고 그냥 영생을 분별망상 속에 살아갈 것이냐, 본래 청정한 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마 상전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마 상전을 해야 한다 이거죠. 아니 나라를 뺏겼으면 그래도 전투를 해야지. 우크라이나들 봐요. 전투를 해야죠. 우리도 나라를 뺏겼으면 뭐 3.1운동 하고 막 독립군도 하고 했잖아요. 우리 자성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명에 덮여서 분별망상으로 살아가는데 이거를 회복해갖고 하려면 법마상 한번 마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전투쟁심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그냥 싸우지 말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의 마하고 한번 싸워볼 생각을 했겠냐. 그 중요한 건 이때는 마하고 싸울 때는 마가 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괜찮아요. 막 싸우다 전부 질 수가 있어요. 숨으면 안 돼. 숨다가 살짝 숨어서 마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게 딱 숨는 거예요. 난 마 같은 거 없어. 근데 딱 숨어 있어요. 마가 숨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숨지 못하냐면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 이 자의식, 사량심에서 생기는데 자의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식으로 올라오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 탐진치는 뭐 육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머리로 올라온 거예요. 육식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표면 의식인데 그게 의식이 대장인데 거기에 탐진치가 나는 거고 그거 다 조장은 밑에 사량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로 딱 숨어버려요. 마는 골로 딱 숨는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84,000대군이 이제 이 제석장하고 싸우다가 패배를 했어요. 그럼 어디로 숨었냐? 연꽃 있잖아요. 연꽃 그 뿌리 속으로 숨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뿌리 속으로 딱 숨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연나무 그 흙탕 그 뿌리 속에 딱 숨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 이 의식 속에 있을 때는 탐진치 막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럴 때는 그거는 위험한 것보다 그것이 딱 숨어갖고 자성으로 딱 숨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숨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괜찮아요. 숨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야 숨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성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게 내인중에 다 회복이 돼요. 지금 어둡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서 그게 이렇게 어두워진 거지 하면은 그 원리를 따라 다 공부를 하면 내중에 다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도 세계를 자유한다는 건 뭐냐면 자성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두워졌어. 탐진치가 있어. 어두워도 거기 그렇게 됐지 하니까 그냥 다시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 숨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응용하기 전에 응용행사를 미리 연말거 자성의 원리를 한번 연구를 해봐요. 우리 마음작용의 원리가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됐는지 연구를. 그래서 참 유식학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더라고. 어쩌면 자성의 원리를 그렇게 막 그림같이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냥 나도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 해가 그 다음에 그걸 안 다음에 그 원리를 따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게.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이게 2조, 1조, 6조를 갖고 이 마음대조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게 두 가지 챙기는 마음의 실현 그걸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라.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유무념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딴 걸 하나 해줘.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우리가 연불자선을 하잖아요. 연불자선을 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신두한 삼동원에 가면 뒤에 정토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정토사라는 절이 우리 이제 거기도 지나가다 한번 들어가보도 했어요. 바로 뒤에요. 정토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부처님이 있는데 갓을 하나 딱 쓰고 있어요. 갓을. 덕사님은 봤을 거예요, 아마. 갓을. 여기서 그거 본 사람은 봤죠, 덕사님. 갓을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 봤죠. 그런데 이제 그게 원래 처음에는 전부 시커맸어요, 시커. 근데 여기서 또 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가면 자꾸 휘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휘어졌어요. 그래서 이 옛날 전설이 있어요. 계룡산의 돌이 휘어지면, 새로운 세계가 온다. 있던데, 대산족들, 이 돌 휘어진 게 그거다, 이 전설이. 계룡산의 돌이 휘어지긴데, 이게, 나도 봐도 이게 이만큼 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날로 휘어지는 백불, 그랬어요. 검었는데 자꾸 휘어져, 백불. 근데 그게 아니라 날로 검해진 흑불. 넌 흑불이냐, 백불이냐, 그런 거야. 날로 검어지냐, 백불이냐. 옛날에는 원래 휘었는데, 청 휘었는데, 세상에 가서 뭣도 하고, 막 교수도 하고, 뭣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검해졌다. 남동지한테요. 옛날에. 이 선방 다닐 때는요, 너 무서웠다니까, 어떻게 신심이 많든지 그냥, 이 재생이 된 내가 다 하고, 나오면 어디 있고 막 난리가 났어. 야, 이 세상이 바뀔란가 보다. 드디어 세상이 바뀔란가 보다 하더니, 어느 날 이제 막 가더니, 대전으로 내가서 하더니, 처음에는 막 대전 내려가서 막 교당에 가서 막 자선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난리 났어. 그 사람들 모으고. 야, 이제 대전도 바뀔란가 보다 했더니, 어느 날은 시들 없어지더니, 안 해. 그러더니, 어디 박사를 하더니 교수를 하고 하더니, 어디 춘천 내려가더니 이제 어디 소식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막 애기 기르고 막 난리가 났더니 막 애기가 말 안 듣는다 그러더니 그래갖고 지금이 흑불이 되는지 백불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점점 휘어진 흑불이요. 점점 검어진 백불. 백불이요, 흑불이요. 한번 말해봐요. 이런 때 얘기를 해야지 또 효과가 있다니까요. 네? 네, 이제 좀 까맣게 되다가 조금씩 이제 흑불로 되다 백불로 조금 이제 여기 약간 머리가 살짝 휘어지기 시작했대. 여기만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좀 자극을 줘야 공부를 해요. 우리 오민웅이가요, 옛날에 여기 공부할 때요 대단했대요. 20년 전에 공부할 때요, 막 고시하면서도 선방에 빠지지 않고 막 날개를 부렸고 막 아침에 고시할 때도 새벽에 일어나 자선하고 하더니 막 학교 가갖고 막 이렇게 와 세상에 그냥 나는 이제 몸이 나면 우리 법조계가 막 드디어 10년만 지나면 변할 것이다. 막 정전만큼의 훈련이 벌어갖고 뭐 법조계 뭐 이리 할 거라고 막 기대를 하고 많이 기대를 하고 본인도 막 좀 자신을 했어요. 막 조금만 있어봐라. 내가 막 세상에 오늘 100명을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요. 100명 그래 지금 잊어먹었어요. 그 약속 잊어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상이 이제 사람이 늘어서 경제가 넉넉해지겠구나. 좀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입교하는 사람이 어디 아직까지 한 명으로
그러더니 막 왔다 갔다 하더니 형, 이게 그래서 그래도 여태 나오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 풍진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기세가 어디로 갔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 그래서 빠지지 않으니까 좋은데, 이따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흑골이 됐나, 백골이 됐나, 그래도. 그래도 그냥 그 어려운 정치판을 다니면서도 꺼머지지 않은 분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진사님. 오늘 아주 오전에 막 가서 큰 회의를 하고서는 막, 이 태산에 가야 한다고 막 빨리 갔다가 지금, 또 들어왔잖아요. 절대 뭐 제주도 가서도 빠지지 않고 그냥 안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오늘 회의할 때도 보니까 전부 막 진사님만 바라보고 막 희망이라고 그래서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정치는 이제 그만한다니까. 우리 이제 세계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여기도 전념한다니까. 그래도 그럼 뭐 그 많은 정치 이렇게 국회의원 하면서도 그렇게도 막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럼 이 경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먹기 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흑불이 되냐 백불이 되냐 했을 때 이거는 빠지지 말고 자꾸 자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직장에서 이래 그래요. 내가 직장에 바빠갖고 못하는데 나는 뭐 논문 써야 돼, 레포트 써야 돼, 뭐 교수님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난 도저히 이게 뭐 연불 자산할 시간 없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제 그렇게 해갖고 막 열심히 일해요. 그럼 그 회사 일을 잘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해보기 보면 막 회사 일을 막 엄청 막 잘하잖아요. 막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데 결정적으로 작업치사를 딱 잘못했다. 응? 중요한 작업체를 딱 잘못해버려요. 화를 한번 안을 꽉 내버려요. 그래갖고, 이때까지 다 무너지고, 그냥, 회사 떠나고, 그게 잖아요. 좀, 못하고, 연물자선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멍청이 같은 회복이도 그냥 잘 붙어 있는데, 엄청 똑똑한 전문의, 상문이 전부 다 작업치사 잘못해갖고, 막, 회사 나가버리고, 이렇게 조금 작업치사 잘못해갖고, 참. 그렇게 일 잘했는데, 그거 다보다, 그냥 멍청이 같이, 여기 선방 다니면서 그냥 밥도 해주고 하다가, 그런 거 못 했는데, 회사는 안 쫓겨나게 생겼더니 그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 다니면서 좀 시간 쓰고, 여기 좀 들어와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시간 가면 다 보상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10년만 지나가봐요. 진사님이 국회의원 한 것이 더 빛이 나는지, 새삼에도 하는 게 빛이 나는지, 내중에는요, 진사님 참 마음 잘 쓴다. 어디서 배웠냐 하고 그걸 생각해 국회의원 전력보다 이 새삼의 전력이 훨씬 더 빛이 많이 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좀 재미있게.